자, 일단 네이버에서 윤종도 먼저 검색하세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식 홈페이지부터 사이트. 유튜브 누르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N자형 폭등 진입 8,500포인트를 1차적으로 보자. 삼성전자 34만 원을 보고 하이닉스 230만 원을 보자. 그게 그대로 다 맞아 떨어져 줬어요. 이게 뭐 전거래일 6월 11일자에 올려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10일 날 보실 때 야 이거 뭐 완전히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시황은 완벽하게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황과 함께 보통 때는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대로 비중 유지하고 대처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3월에 그런 변동성 확장 20% 변동성 확장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뻔히 알고 있는 걸 놓치지 말자라고 해서 이번 기준에서는 5월 12일 8,000포인트 찍고 밀릴 때 10%씩 밀렸어요. 한번 밀릴 때마다. 또 종목 기준은 하이닉스가 15%까지 밀리고 이번에는 20% 이상 밀렸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저점 편입, 재편입을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자, 결론은 지금 요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연의 부분의 기준점 부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반기 주력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설정 범위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 대한 부분의 해석 이게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만 원치의 저점 편입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 평균 단가가 200만 원의 평균 단가에 45% 비중을 채워놓고 있죠. 그리고 병행했던 SK스퀘어는 108만 5천 원에 편입하고 지금 139만 7천 원이니까 30만 원. 대략적으로 30% 가까이 수익이에요. 30% 가까이. 하이닉스는 15% 가까이. 오늘 230만 원 넘겼고. 삼성전자도 31만 7천 원에 이제 편입했죠. 다 수익이에요. 시장 지수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8,300포인트 그러니까 600포인트 빠져 있는 상태 7%의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계좌가 5번째 차익 실현 재편입 6번째 20% 또 차익 실현 또 100% 재편입 그리고 나서 지금 재편입 단가 대비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평균 10% 이상 시장은 마이너스 깨져 있고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이 계좌 손익 범위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지금 종목분들이 장이 좋으니까 계속 검색기 터져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검색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번에 고점 찍고 다시 미끄러지고 했을 때 현금 비중 확보해 나가면서 이렇게 매매 기준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테크닉에 들어가 있고 실시간 체결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전략 매도하면서요. 그럼 결론은 장고 평가 실시간 장고의 기준이 이번에 급락장에서 재차 이제 6월 들어서 새로운 계좌 가상 계좌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31%의 수익입니다. 그 정도로 고점 차익 실현 재편입의 설정 범위가 매우 뛰어난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전화하셔서 강연회가 7명뿐이 자리가 없어요. 프라이빗 강연회 소수 정회로 SVIP 고객부터 VVIP 고객 순서로 내려오면 거의 다 찰 것 같아요. 그래서 7분만 모시고 하반기 기준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지금까지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속 편입 유지 이렇게 대처를 했다면 이제는 살짝은 바뀌어져야 될 위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목표 주가가 100% 수준의 목표 주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사실 비중 조절을 잘 해나가야지. 연초만 해도 200% 300% 그 이상의 목표 주가를 설정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상당폭 올라와 있어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1.5에서 2배 정도 수준이 중기적인 그 목표 수익 범위에도 걸맞는다고 이 정도 수준에서 비중의 조절을 진행을 하자. 마지막 변동성의 흐름이니까 변동성 매매 종목군들 후보들도 설정해 놓자. 이번 강연의 주된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히 빠르게 신청하셔서 나중에 돼서 이제 또 강연에 오네무던에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됐죠? 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전략 부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차트 부분을 다 하나씩 자를 거예요. 자를 거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을 사실상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굳이 안 할 거예요. 이 부분의 그 내용 부분은 사실 뭐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좀 정리해서 이번에 시장 조정이 뭐 깊어졌을 때 내용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정리해서 보는 내용들 이건 조정 아니다. S&P 500 지수의 3% 이상의 하락을 기준으로 보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응? 한 방에 다 돌려놓은 흐름이 되죠. 그러니까 변동률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음봉 떨어질 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한 방에 꼬리를 다 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초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에 대한 흐름도 이렇게 이게 어떻게 조정의 기준이냐 이것도 조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가져갈 필요 자체가 없다. 마이너스 3% 조정, 저게 무슨 조정입니까?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4%대 조정입니다. 이게 뭐 대세하락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정도 조정이? 걱정 마세요, 그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기준이 되는데 5조 달러가 가지고 있는 뭐 상징성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 5조 달러를 살짝 이탈시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뭐 빠르게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똑같은 방향성의 흐름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3월 말 접전 대비해서 올라온 폭이 250%예요. 좀 더 차트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잠시 흔들렸을 때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점을 안 깹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 쪽의 흐름을 놓고 봤었다라고 한다면 S&P 500 지수와 엔비디아의 그 지수를 흐름을 놓고 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의 이 월봉 차트의 기준 꼭 기억을 하시고 방송하면 요거 월봉 차트 하나 잘라주셔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이런 화면들 방송화면을 만약에 잘라주면은 글씨 막 낙서되어 있는 위주의 화면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얘도 어제자에 하나 더 뭐 자를 수 있으면 잘라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표 어제자 기준 그리고 요거 엔비디아의 월봉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일봉을 잘라서 보여드렸는데 오늘 요거 뭐 간단하게 잘라서 같이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그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올 때의 흐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저 흐름에서 저점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수 있다. 20% 조정까지 열어뒀는데 실질적으로는 10%대 15% 정도 조정으로 마무리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저점이 한번 살짝 깨졌지만은 결국은 꼬리 달고 싹 돌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도 비슷하게 형성이 됐어요. 후행성의 기준이 잡힌 게 아니라 전저점을 한번 살짝 깨고 내려가는 시장 지수 8,400을 깨고 내려가는
7,400이죠.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바로 빠르게 급격히 돌려놨죠. 얘도 지금 급격히 돌려놨어요. 얘도 일봉 차트 볼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알아야 비슷한 키높이에서 차익 실현 여부에 대한 갈등 고민을 하게 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깨져 내려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전저점에 한번 이탈되는 그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매우 뭐 긍정적이지 않느냐라는 해석을 해드렸어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0%대 이상의 초강세, 3월 말 이후에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대비 월등히 더 주가가 올라온 상태였는데 시간에서 지금 뭐 11.66% 올라온 이후에 그러면 0.07 이렇게 눌려져 있고 주가는 1달러 3센트 99센트 1달러 죄송합니다. 103달러 99센트 그러니까 104달러에 놓여져 있어요. 104달러면 줄 거드리고 102달러 63센트까지의 가격 반발력을 강도 있게 이왕이면 M자 패턴으로 나와라 했는데 더 강력하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등 그 설정 범위 목표치에 다 도달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뭐 굳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서 강력하게 초강력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렸고 결론은 그렇게 흘러가졌고 그래서 저 꼭대기에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10에서 20%의 조정 20%까지 밀리는 건 좀 과도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21.57까지 밀리고 나서 급격하게 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윗방향 3월 4일에도 윗방향의 흐름을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그죠? 5월 12일 8천 찍고 나서의 하락 기준의 설정 범위 그 다음에 6월 2일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10,000포인트는 갈 거는 갈 건데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 싹 정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이외에 6월 2일에 싹 다 정리하고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100% 채워놓은 상태에서 뭐 수익 기조니까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기준점 잡아드릴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날 같은 경우도 12월 이후에 6월 8일 기준에 반등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10일 기준에 똑같습니다. 반등 폭을 일부 이제 축소를 시켜놨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6월 8일이 아닌 6월 11일입니다. 11일 기준의 가격 반발력의 기준이 저렇게 형성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런 가격 반발력이 나와 있어요. 8,400포인트 수준까지 반등이 나와 있습니다. 장중에서 8,400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다시금 설정을 잡아드리면 8,500이 넘겼으니까 8,500, 03, 63에서부터 6월의 기준점에 일단은 1차적으로 10,000포인트까지 다 넘긴다라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10,00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한 지수가 6월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을 때 12일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멋들어진 전략이 설정이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실적 부분 요것도 한번 그 26년치 전망치를 좀 봐달라고 했죠. 지금 얘기하는 거 듣고 있나요? 응? 원고 작업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드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준을. 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도 위에도 한번 수정을 해놓고 그리고 어제도 저걸 한번 수정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수정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요 순위가 다시 바뀌어졌겠죠. 다시 위로 치고 올라왔겠죠.
그리고 안타깝게가 아니라 미끄러진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D램 반도체 3사가 자리를 뚫고 올라올 것이다 라는 쪽에 모경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거하고 뭐뭐 얘기했냐면, 요거 방송하면 어제자 6월 11일자 방송하면 이왕이면 자를 때 낙서가 좀 많이 돼 있으면 낙서 많이 돼 있는 걸로, 낙서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전략의 기준. 얘도 뭐 잘라놨는데 혹시라도 간단하게 자를 수 있으면, 그리고 얘가 안 잘려져 있으니까 방송하면 엔비디아의 월봉, 그리고 얘는 이제 뭐 잘라져 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요 26년 전망치, 이건 이제 25년도의 영업이익 상위 20개 종목의 실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혹시 자칫 오해될 수 있으니까 26년 3월 기준 자료 참고라고 하지 말고, 영업이익 상위,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상위 20위 기업이잖아요. 요걸 한번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주세요. 2025년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상위 20위 기업. 그렇게 하고 밑에 거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6년 전망치 상위 20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케이, 11일자 저 작업 화면을 제가 가지고 가고요. 그렇게 하고 그거 이제 수정하는 거하고, 이게 25년도 거거든요. 그러니까 25년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상위 20위 기업, 제목을 그렇게 해서 밑에 거는 26년 3월 기준 자료 참고, 이건 치우고, 그다음에 26년 전망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실적 기준에 이제 전일 기준까지 해서 하이닉스가 다시금 또 올라왔어요. 260조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좀 감안을 해서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60조까지 올라오고, 여기도 그러면 116조로, 이 수정치가 완벽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기업들의 전체 수정치를 설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은 이제 다시금 굉장히 크게 돌려놔졌을 겁니다. 전일까지 54% 비중까지 확대됐던 두 종목이 30% 비중까지 확대했던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많이 눌려졌던 부분들이 있던 거죠. 근데 일단은 다시 오늘 초강세 흐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이 좀 더 상향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일봉 차트의 이제 방송화면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미 바닥 대비해서 20%의 반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종목군들 종목별로 놓고 보겠지만은 반등의 추이 추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해석을 갖고 가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이 일봉 차트도 지금 방송 화면이 없어요. 주봉 차트는 이제 잘 잘라놨는데, 일봉 차트 기준에서 어제 이제 저점이 한 번 더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진 기준이 되는데, 그 화면도 일봉 차트도 잘라서 같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저점에 한 번 더 저점이 훼손이 된 기준이 됐죠. 그런데 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100% 반도체를 최저 바닥에서 채웠는데 추가적으로 조정이 심화될 것 같으면 뭐 손절이라도 해야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 없으신 분들은 강력 매수, 그 다음에 여타 비중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강력 매수, 여타 종목을 잘라내서 반도체로 압축해서 강력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이제 이격이 많이 줄어들었던 상황인데, 이때는 완전히 이제 이격이 다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등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는 그런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최고점에서 분명하게 조정은 나온다. 최소 10%, 15%. 그 이상 밀리면 과하다라는 해석을 해드렸고, 또 그 이상의 조정이 나왔고,
그래서 과하다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 차트 한 번만 잘라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 유가 증권 시장 월봉 차트 꼴이 다 달려 있고 추세 완벽하게 강세로 전환시켜 놓은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던 게 그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 어느 시간에 잘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다 잘라놔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강연의 포트폴리오까지 다 보여드릴 건데, 강연의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7월달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많은 종목으로 형성돼 있었습니다만, 또 반도체가 55%였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강연에 작년 7월에 오신 분들께는 IT로,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로, 또 이스페타시스의 11월 달에 14만 원대 전량 차익 실현으로, 그렇게 되면서 시장 170% 오를 때 실질적으로 600% 수준의 수익이 발생됐죠, 이 계좌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1억 1,500, 1억 1,600 편입하신 이 계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이제 집중이 되면서 5억, 그리고 330% 정도 수준의 수익이 됐어요. 올해 들어서 만의 수익도 뭐 하이닉스가 300%, 삼성전자가 200% 오르긴 했습니다만, 또 고점 대비 눌렀을 때 감안을 했을 때 기준도 설정을 잡아야죠. 어찌됐든 이렇게 100%에 달하는 수익 범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SA 전략에서만 해서도 충분히 나왔다. 그리고 11월 달 뭐 강연에도 있는데, 요거 오늘 이제 아직 안 잘랐으면 11월 강연의 부분은 잘라도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올해 거만 봅시다. 그래서 작년 7월 이후에 1년, 그리고 올해 기준에 1월 25일 현대차 부분을 46만 원까지 내려와야 재편입 한다고 그랬고 45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재편입이 됐고, 요 계좌도 시장 수익 2배가 아니라 그 이상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현대차 전량 차익 실현 반도체로, 또 반도체 비중 일부 줄여서 현대차, 다시 또 전량 차익 실현 반도체로, 이런 전략이 뭐 적절하게 잘 대처가 됐거든요. 그리고 3월 달에 그 시장 폭락장일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을 때 이제 오늘 것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 반도체 비중을 90% 줬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고, 시장이 뭐 4천까지 내려간다라는 헛소리들을 했지만 결국은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8,900까지 올라오는 기업을 토했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4월, 5월부터 다 구성해 드리고, 이렇게 이제 뭐 지수가 어디까지 간다라는 설명 드리고, 결론은 5월 17일 강연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서도 현대차의 비중 아니죠. 이거 싹 정리해서 반도체로 집중했죠. 그러니까 시장 뭐 15% 오를 때 이 계좌 수익은 30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어마어마합니다. 5번의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6월 달부터 설정을 해놨습니다만, 지금의 기준도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정리해서 반도체로 다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밀리고 더 강하게 들어올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 지금 하이닉스와 병행을 하고 있는데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8,000포인트 넘기는 시점에서는 변동성 매매도 병행하겠다 했는데, 오늘 변동성 매매 병행한 종목군들의 실적이 후성 하나 빼고는 뭐 LG전자도 편입 이후에 2% 눌려 있어요. 또 고민할 거예요. 정리할 거냐, 아니면 뭐 변동성 매매 들어간 거니까 뭐 하루 정도 오버나잇 할 거냐. 지금 2.5% 편입한 상태죠.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입하고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정리할 거냐 가져갈 거냐, 지금 딱 그 진입 수익률 정도, 슈팅이 아니구나 눌려 있구나, 진입 정도 범위에서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후성의 경우만 VVIP 회원분들, 또 SVIP 회원분들, 또 메타방 회원님들은 방송을 듣고 계셨으니까 오늘부터 8,000 넘기면 매수한다 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후성의 매매 기준이 잡혔고, 갭 상승 이후에 이제 8%대 기준에서부터 편입의 설정 범위, 그리고 12%의 문자 설정 범위, 그래서 바로 슈팅 나와서 뭐 28%인가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한 번에 문자만 나갔고 멈춰졌어요. 라이브 방송에 이제 실시간으로 듣고 대처하시니까
뭐 따라붙으신 분들 계셨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문자 나가고 뭐 이미 슈팅이 막 형성돼 있었으니까. 결론은 이제 이 하반기 포트를 이번 강연에 6월 21일 일요일에 강연에서 하반기 포트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강의 내용으로 설정이 되겠죠. 또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부터 해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12만 3천 원에 편입하신 2천주 2억 5천 지금은요 2천주니까 50억 수준이죠. 45억 50억 고점까지 하면 50억 마찬가지예요. 35만 원인데 평균 단가가 18만 원 이하죠. 거기에서부터 몇 배입니까? 13배, 14배? 또 템버거의 수익 전원주 아줌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이닉스가 분산된 계좌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 계좌로 있습니다. 이분 같으신 경우에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0억 정도 매매를 하셨고 지금 최소 200억에서 400억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억이. 왜냐하면 그냥 장롱에 넣어놨더니 대박이더라는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하시는 계좌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좌의 기준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정도를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주력 포트였으니까 전략 매도 수혜를 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5월 12일 날 비중 조절한 거 이후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갖고 오는 종목이 충분히 있고 장기적으로 갖고 오는 종목이 그리고 이렇게 LS 일렉트릭, 하나솔루션, 한국전력 이런 종목은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원주 여사님처럼 뭐 그냥 장롱에 묻어뒀는데 대박났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 매매 계좌에서의 기준이라는 거죠.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그리고 절반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가지고 가겠습니다인데 정확히 우리가 절반 차익 실현하는 날 문자 온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박났다. 그래서 이 계좌가 이제 하이닉스를 편입한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계좌죠. 1억 7천 넣어놨던 게 19억 7천인데 그게 180만 원일 때니까 여기서부터 더 폭등 수익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러한 분들 계좌 수익처럼 중장기적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의 수익은 뭐 하이닉스 17배, 뭐 20배 이런 수익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나 혼자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 하신 분들의 경우는 14억 정도 돼 있어야 될 이 계좌가 지금 현재 한 8억, 9억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투매에 또 투매했다면은 그 수익도 못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왕좌 하면서의 흐름으로 수익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 뭐 하이닉스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하이닉스 지금 평균 단가 200만 원에 그리고 삼성전자 평균 단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31만 5천 원입니다. 하이닉스가 200만 원 평균 단가에 15% 수준의 수익인 것을 감안하면은 삼성전자 수익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막상 이제 차트 보시면은 그렇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빨리 녹화를 해서 SK 스퀘어의 녹화라든가 또 후성, HPSP 이런 종목군들의 녹화도 좀 진행하고 싶긴 한데 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의 기준이 장중 고점이 33만 9천 원인데 이게 여기서 되늘릴 거냐. 그래서 우리가 전량 여기서 차익 실현할 구간이냐 아니면 여기서 신고가를 다이렉트로 또 뚫어줘서 100% 비중을 유지하고 가면서 대처하는 게 옳을 것이냐. 일부를 정리할 거냐, 전량을 정리할 거냐, 100%를 갖고 갈 거냐.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죠. 저는 일단은 100% 가져갑니다. 매수 강도를 더 강하게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발 좀 믿고 따라오시란 말이에요. 신뢰를 해서 대처를 했으면 차익 실현 재편입을 놓쳤으면 이번만큼이라도 따라야죠. 비중 가지고 가고 차익 실현 못하고 두들겨 맞을 때 계속 비중을 유지한 상태였다면 지금에 와서 여기서라도 나 수익 확정 지을래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다시 저점을 깰 만한 내용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삼성전자의 부분에 요 위치를 이렇게 넣을게요. 1월 달 들어서 12만 원대 포착이 된 검색기에서 뭐 작년 거는 논할 이유도 없죠. 필요도 없고. 그런 삼성전자의 최고점이 37만 7천 원이었는데 우리는 이미 차익 실현 재편입을 단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6월 2일에 전체 포트를 싹 다 정리한 케이스의 기준. 저 고점에서부터 LG그룹주들은 40에서 50%, LG전자는 56% 폭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막 돌리는 기준이죠. 여기에 없는 종목군들의 낙폭도 30-40% 이상입니다. 뭐 한미반도체 오늘 변동성 15%, 16% 나와 있지만 고점 대비 40% 폭락하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밀린 것도 없고 다시 툭 건들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위치까지. SK스퀘어는 오히려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미리 내고 있고 병행하고 있고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결론적으로 전거래일부터 해서 제차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이렇게 방송에서 오픈해 드렸어요. 한 달 동안 전혀 설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드디어 6월 11일입니다. 유지 중입니다. 편입한 종목군들의 기준점, 하이닉스 날짜가 5월 4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5월 4일이 아니라 언제겠어요? 6월이죠. 6월 언제입니까? 10일인가요? 11일? 전거래일의 저점. 개장초 저점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드렸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종목이 5일 날짜도 있지만 대부분이 11일 날짜에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컨센서스하고 요거 좀 잘라주세요. 시계열 취.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이거 방송 화면을 다 주세요. 이걸 다 잘라갖고 압축해 버리게. 네 장씩 하나로 묶어버리게. 하나, 둘, 셋, 네 장 묶어버리고 이거 뭐 2장 갖고 와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컨센서스하고 컨센서스 이거하고 컨센서스 전망치 요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새롭게 만듭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오늘이 정확히 10일이니까 한 달 전 기준에 8,000포인트 찍을 때의 기준, 그 기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실적 대비 지금 전망치가 얼마로 확대되어 있는지. 그때 당시에 시장이 8,000이었는데 지금 8,400 가지고 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할이 월등했다. 그것이 실적이 바탕이 돼서의 흐름이라면 결코 부정적인 해석할 필요 없이 더더욱 윗방향의 더 강력한 흐름을 들여다보자. 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2월 6일 시장 지수가 4,000 깨질 때,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6,000포인트 간다라는, 삼성전자 30만 원 간다라는 그런 전략을 드렸고, 3월 4일 시장이 5,000 수준까지 대밀렸을 때 삼성전자 30만 원 갈 거다라는, 그리고 3월 24일 재차 시장 바닥으로 밀려 내려오는데 깨지는 게 아니라 4월에 7,000 간다는 전략으로. 그리고 4월 달에 실적 전망치, 실적 기준 57조 영업이익, 이 기준과 함께 40만 원의 목표주가 설정을. 그러니까 더블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표주가를 계속 설정할 수 있었던 위치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0일부터 해서는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을 병행을 하고 있는 거죠. 비중 조절을. 그러니까 2분기에 10,000포인트 간다. 또 3분기에 15,000 간다. 그렇지만은 5월 27일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코멘트 언급을 비중 100%로 이렇게 드린 적이 없어요. 전량차익 실현 50% 재편입, 전량차익 실현 50% 재편입, 전량차익 실현 75% 재편입,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전량차익 실현 100% 재편입.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은 드디어 이제 6월 8일 날 하이닉스, 그리고 6월 9일 날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다시 재편입하면서 편입 설정의 논리를 펼쳐드렸죠. 6월 5일, 6월 8일 이렇게 매수하면서 삼성전자 매수평균 단가가 좀 높아요. 31만 5천 원. 지금은 33만 5천 원이니까 2만 원 올라왔어요. 6%. 남들은 아직도 피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하이닉스의 평균 단가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200만 원 수준.
그래서 200만 원 수준에서 지금 오늘 230까지 찍었으니까 15% 정도 올라온 거고. SK스퀘어 병행하면서 전 거래일이죠. 11일에 108만 5천 원에 개장 초에 강력 매수. 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매매 사인 이외에 유일하게 나간 게 이제 SK 스퀘어가 유일하게 강력한 매수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11만 원, 110만 원 이하에 산 SK 스퀘어가 어제 그리고 오늘 어제 폭등 반전했고 그리고 오늘 그렇게 되면서 139만 5천 원, 140만 원 수준이죠. 그러면 결론은 30% 가까운 수익이 발생된 거예요. 어제 사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3위짜리로. 그러니까 전략 부분을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중에 대한 아니 얼마나 아쉬워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샀다면 삼성전자 16만 원, 19만 원, 뭐 20만 원 계속 매수에 나오죠. 그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 37만 7천 원까지 올라가서 밀려져 내려올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쭉 뻗어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온 이후에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제 차 보시게 되면은 247만 원 찍고 미끄러졌잖아요. 대체 시장까지 거래를 감안했을 때. 그죠? 그래서 이 흐름들 저쪽에서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게 애매해졌는데 문자 매매 사인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죠.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문자 매매 사인 1월 2일 날 나간 게 12만 1,000원. 작년 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12만 1,000원. 두 번째 기준이 이렇게 SK스퀘어 140만 원에 매수해 낸다 했죠. 140만 원 공방입니다. 지금 매수해 냅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 사인의 기준은 SVIP와 VVIP 두 군데만 나가요. VIP에도 안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 차별화되어 있다. VIP는 아예 안 나가죠. 거기 문자반이에요. 지금 마케팅 자체도 빼버렸어요. 설명 자체가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자꾸 설명해봐야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성 있는 수익 범위를 내는 실질적으로 지금 VIP 방에 계신 분들 뭐 언짢 넣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죠. 절대 언짢 넣으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VVIP, SVIP 오실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왜 안 오시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우리가 VIP를 설정을 해드려야 되는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돈이 없을까봐? 여러분들이 돈이 없을까봐? 아유, 우리보다 많아, 저보다 많아.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매수인을 140만 원 넘기면서 이제 140만 5천 원인데 차별화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전략 녹화해 드릴 때 그 종목만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슈팅이 나오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문자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지금도 녹화를 하니까 그런 거지 이 녹화를 보시니까 증빙이 남고 하는 거지. 만약에 오늘 뭐 녹화도 안 하고 예전처럼 그냥 좀 띄엄띄엄 방송하고 어떻게 맨날 그렇게 이번 한 달처럼 어떻게 이렇게 해드려요 솔직히. 그럼 윤정도 쓰러지지. 결론적으로 적절한 전략 구사를 설정을 해서 계속 잡아다 드릴 텐데 일단 어찌됐든 이렇게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SK 스퀘어 이런 쪽의 비중을 차익 실현할 구간이 아닌 강력한 매수의 기준의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드려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226만 5천 원에 오늘 두 번의 매수에 났어요. 같은 가격에 이렇게 매수는 안 나가는데 아닙니다. 쉬어갈 수 있다. 오늘의 기준은. 근데 위치를 다 찾아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저점 대비 20% 이상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저점 대비.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 저점 대비 20% 범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미국이 쉬어가더라도 월요일날 눌릴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 단가 저 밑바닥에 있는 단가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신규적으로 편입을 한다 해도 지금 한 방에 다 몰빵해서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분할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충분히 지금 가격에 강도 있게 매수 사인을
내드리는 것에 따라오시더라도 무리는 없다. 결론은 삼성전자 뭐 아까 보신 것처럼 12만 원,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그리고 20만 원, 21만 원, 25만 원, 26만 원, 그리고 28만 원, 이게 37만 원까지 갔잖아요. 5월 12일 날 일단은 30만 원 찍고 밀리고 하이닉스가 200 찍고 밀렸단 말이에요. 시장은 8천이고. 그래서 유례 없이 20년 만에 100% 현금화 최종점에 달했다가 아니라 3월달처럼 한 20%까지도 뭐 20%는 바라지도 않고 15% 수준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왜 눈 뜨고 나가느냐. 차익 실현하고 대처를 하자.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죠. 근데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차익 실현 이후에 실질적으로 10% 이상 조정이 나와서 하이닉스는 170까지 내려왔고요. 15% 이상. 170 깨졌잖아요. 삼성전자도 27만 원, 10% 이상 깨져서 26만 2천 원까지. 어떻게 해요? 강력한 매수지. 삼성전자 27만 원 저편이면 하이닉스 180 저편이면 어떻게 손실일 수 있어요? 100% 차익 실현 이후에 50% 채우고. 근데 50%를 마저 못 채운 거는 15% 20%까지 열어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안 내려오고 돌렸어요. 15% 수준에서 돌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15% 수준에서 돌리다 보니 결론은 50% 비중만을 가지고 있던 거고 그것이 이제 다소 또 오버슈팅이다라고 느껴졌을 때 좀 좁은 구간이지만 27만 원 이하에서 편입한 거 28만 5천 원에 100%또 차익 실현. 하이닉스 180 이하 170까지 내려왔을 때 편입한 거 188만 원의 차익 실현. 그리고 또 사면 되잖아요. 다시 27만 2천 원에 산 거야. 28만 얼마? 28만 5천 원에 판 거 27만 2천 원에 다시 산 거야. 그것도 50% 비중만. 그렇게 하고 이거 또 안 밀리고 또 돌리네. 그러면 또 29만 2천 원에 또 차익 실현. 다만 이제 이날 아쉬웠던 게 하이닉스를 182만 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추가 강세 190만 원 뭐 이상으로 쭉쭉 뻗어 올라갔죠. 그게 조금 아쉬웠던 거고. 그거 이외에는 뭐 삼성전자 33만 6천 원이에요. 원래 34만 원 매수 사인 드리려 했는데 33만 9천 원 공방 나오면 거기서부터 매수를 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라는 범위를 설정하고 대처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금 이제 재편입을 하는데 이때 딱 한 번 위로 따라 붙었어요. 29만 2천 원 재편입했는데 29만 8,500원에. 우리가 현금 가지고 있다고 정화수 떠놓고 폭락하도록 기도하는 그건 아니죠. 위로도 이렇게 따라 붙어요. 심지어는 이때 하이닉스가 182만 원에 매도했는데 200만 원 넘겨요. 그래서 202만 원에 10% 위에 씁니다. 그러니까 윤정두가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아니 차익 실현할 줄 우리가 손절했냐고. 차익 실현했는데 조금 더 올라간 거 어깨에서 팔점에 머리 꼭대기에서 팔라고? 어쨌든 고점 찍고 밀려내려서 돌린 거잖아요. 신고가를 더 남겼다 아니고. 근데 결론은 윤정두가 그 추가적인 수익에 대해서 좀 아쉬워했을 뿐이지 앞전의 수익은 뭐 다 더 크게 내놨고 차익 실현 재편입으로. 그래서 윤정두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흔들어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린다고. 왜 매수세는 안 줘야 해버리면 매수세 내버리고 왜 여기서 차익 실현 일찍 했어야 하면은 그 다음번에 차익 실현 못해서 하락 반전 됐을 때 피눈물을 흘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100% 비중 갖고 왔잖아요. 그럴 때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도박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농담이 아니라 전략대로 움직일 생각 안 하고 도박 심리인 거지. 안 갖고 있으면 나를 두고 더 갈 거 같고 현금 100% 있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더욱 그것만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됩니다. 결론은 5월 27일 날 전략 매도, 28일 재편입, 그리고 29일 전략 매도. 그렇게 하면서 위로 따라붙은 그 부분도 다 10% 수준의 수익을 내고 전량 차익 실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서 5월 말에 정리한 거 6월 1일, 2일 선거 앞두고 재편입을 못했어요.
6월 1일, 2일 선거 앞두고 재편입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일과 8일 재편입을 하고 29만 5천 원 뭐 이런 가격대. 근데 5일날 편입한 물량이 있다 보니까 평단이 31만 5천 원인 거죠. 그래도 훌륭한 겁니다. 지금 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SK 스퀘어 빼고는. 근데 우리는 다 수익이야. 고점 차익 실현 저점 재편입을 3차례. 그리고 위로도 따라붙어서 또 추가 수익 한 차례. 그리고 다시 또 밑으로 밀려 떨어진 거 또 편입해서 75% 비중까지 채워서 수익률 크진 않지만 그래도 3에서 5%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왜 압박을 줘? 결론은 6월 9일 날 20% 차익 실현을 해요. 삼성전자에서 10%, 하이닉스에서 10%. 그러고 나서 6월 10일 날 재편입을 하죠. 그죠? 이런 전략, 비중 전략 전부 윤정두 거 쫓아와야지. 1년 동안 윤정두 덕분에 계좌 수익이 200%, 300%, 500% 수익이 났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잘해서 했어. 아니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옆집 애가 더 훌륭하던데? 윤정두보다 엄청 잘생겼던데? 농담해 해라. 지인들조차도 그래요. 아니 그만 돈을 해왔더라니까 깜짝 놀랐어. 지인들 그런 친구들이 없는데 인사성도 있는 거고. 그러더니 이번에 다시 만났는데 돈 앞에서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내가 뭐 맛있는 거 사달래지도 않는데 그냥 제 앞에서 한다는 얘기가 원래 개잡주 갖고 있었거든. 개잡주 이름도 모르는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개잡주를 형님이가 어떻게 할까요? 너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굉장히 젊어요. 열심히 해서 어느 업장이라고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요식업을 3군데나 하고 있고 그런 친구가 본인이 직접 요리를 또 하고 셰프란 말이에요. 젊지도 않지. 제가 나이가 많아진 거죠. 근데 어찌 보면 불로소득인 재테크에서 업장의 매출 영업이익보다 더 큰 손익이 발생되면 이건 아니잖냐. 그래서 이 친구에게 매매에 신경 쓰지 말고 잡주를 다 정리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변동성을 좋아한다면 하이닉스. 그래서 하이닉스를 산 거예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단가가 7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은 200% 이상의 수익, 뭐 300% 그렇게 돼서 계좌가 10몇 억이 된 거예요. 10몇 억이 됐는데 표현 자체가 제가 원래 하이닉스를 살라고 했는데 형님이 말씀하셔서 하이닉스를 최종적으로 사는데 조금의 보탬이 됐다. 내가 원래 살라 했다. 사람 마음가짐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안 쫓아가게 되는 거야. 그나마 그날이 6월 3일이었는데 이 친구가 네버리지를 쓴 거예요. 2배짜리 상품을 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라 했죠. 너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5배짜리 산다. 농담해 해라. 그럼 5배짜리 샀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6월 3일 이후에 6월 5일, 8일 20% 빠졌잖아. 한 방에 반대 매매 끝. 돈 더 넣어야 돼. 근데 본인이 선택한 2배짜리를 정리하겠냐고. 안 하죠. 그래도 얄밉더라도 그렇게까지 인사를 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야, 너 이거 수익의 3천만 원 이상은 세금 내야 돼. 주식처럼 그냥 매매해서 수익 난 거 그냥 일괄적으로 다 매도세 포함돼. 그게 아니다. 깜짝 놀래죠. 한 20억 이상 내버려질 써서 그 이상의 효과로 살았는데. 왜 그 다음날 4일날 시장 폭락하기 직전에 연락이 와서 형님 말씀 맞더라고요. 3천만 원 이상. 어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정리해서 다시 원래 본주로 갑니다. 그러나서 2번 깨졌잖아요. 톡이 오는 거야. 형, 저 하루에 2억 날라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반 편입했다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멘트 안 해. 아무리 친해도. 그걸 왜 해줘 내가. 그러나 또 주말에 또 연락이 오고 형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월요일날 또 빠지겠죠? 우리는 월요일날 강력하게 나머지 현금을 채울 거야. 이 친구가 아무리 선후배고 뭐고 고맙습니다 하고 또 나중에는 뭐 지가 원래 편입하려고 했다고 헛소리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윤정도를 신뢰할 것 같아요?
신뢰했으면 과금을 하지. 신뢰를 안 하니까 과금을 안 하는 거예요. 농담해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재편입을 5번 했고 그걸 다 쫓아하지 못하더라도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을 때 50% 수준이다. 마지막에 75까지 채운 거 그것도 다시 또 전량 매도를 했다. 근데 이 친구는 오히려 거꾸로 2배짜리 상품을 샀잖아. 제가 동영상을 매번 보내드리는데 2배짜리 상품을 샀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고 나서 꺾여질 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자, 제가 이거 저거 작업을 좀 해달라는데 그 삼성전자 작업된 거 먼저 좀 주세요. 응? 컨센서스라든가 뭐 다른 거 뭐 캡처한 거 있으면. 응. 결론은 이제 녹화 이제 빨리 끝내놓고 뭐 이 영상 나오기 전에 전 영상도 있으니까 낯장 파일로 이제 자료 뿌려드리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종목별로 또 전략을 꾸릴 겁니다. 뭐 하이닉스를 또 드려도 되겠죠. 지금 삼성전자의 기준도 그렇고 하이닉스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또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226만 5천 원에 매수는 냈으니까 229만 원 혹은 명목 가격 230만 원 공방일 때 매수세를 한 번 더 내겠습니다. 됐죠? 230, 229, 230 그 수준에서 염두에 두시고 굉장히 그 강한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재차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충분하게 이격은 다 줄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이 실적 범위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40조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을 때 25년도 실적이 40조 정도 수준이겠다. 39조 뭐 이럴 때. 실질적으로 43조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85조를 내다본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넘겼던 시점이니까 최소 20만 원은 가겠다가 기준이겠죠. 오버시팅 넘으면 좀 더 가겠다가 기준이겠죠. 그런데 이게 2월 6일 시장 4천 깨졌을 때 그때 160조까지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 대비해서 4배 4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실적이에요. 160만 원이. 160조가. 그잖아요. 작년에 43조. 그리고 3월 5일 날 이란과의 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실적 전망치가 하회되는 게 아니라 상향됩니다. 185조로. 그리고 3월 중순에 그리고 4월 초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기 때문에 봉쇄가 돼서 반도체 업체들도 그 부품을 받지를 못해서 그럼 납품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막 엉뚱한 소리, 헛소리 나오고 얘네들도 가격 조정이 뭐 20% 이상씩 나왔었잖아요. 근데 윤 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풀 뜯어먹는 소리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영업이익 전망치가 230조까지 확대가 됩니까? 어? 거기에 엄청난 힌트를 준 게 뭐예요?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297조, 300조의 전망치가 나와요. 작년 43조 대비해서 7배입니다. 그죠? 7배 영업이익 증가. 그럼 주가가 7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 70으로 따지면 어때요? 더블 뿐이 안 돼. 근데 저 당시의 기준으로 한다면 17만 원, 18만 원. 17만 원 대비해서 7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강력하게 비중을 가져가는 것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30만 원 넘기고 5월 달에 정점 인식이 잡히고 위로 따버리고 밑으로 열려 있는 것도 굉장히 크게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실적을 다 확인해서 대처한 겁니다. 이게 6월 5일 거고 이제 오늘 거 6월 10일자 기준에 1개월 전이면은 5월 10일일 거 아니에요. 그때 설정해 드린 거는 7,000포인트 뭐 8,000개에서 7,400까지 내려왔을 때 뭔 소리냐. 8,000포인트일 때 실적 대비 실적 전망치가 더 증가했는데 어떻게 주가가 8,000일 때보다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했는데 7,400일 때 걱정을 하고 투매를 합니까? 여기서 강력 매수입니다. 이 논리를 보여드리기 위한 설정 범위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결론은 기본적 분석은 완벽한 저평가 상태의 위치이고 기술적인 기준인데
거래대금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 있는 상태에서 추세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중간중간에 이격 발생된 부분만 줄이면 된다. 2월 6일 4천 깨질 때 6천 보면서 30만 원의 목표 주가. 3월 4일 5천 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을 때 아니다, 얘 30만 원 갈 거다. 3월 24일 다시 저점 내려와 있을 때 아니다, 4월에 7천 갈 거다. 그리고 4월 초순에 영업이익 57조 감안했을 때, 그리고 연간 300조 감안했을 때 40만 원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분기 100만 포인트 넘길 수 있다. 다만 정점 인식이 잡히는 단기 조정 구간에서는 좀 제발 좀 차익 실현 좀 하자. 5월 27일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예전 비중처럼 전부 다 채우고 간 적이 없어요. 결론은 5월 27일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녹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하이닉스 녹화, 6월 9일 날 삼성전자 녹화. 그 평균 단가가 200만 원, 삼성전자 기준은 31만 5천 원. 결국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됐죠. 11일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N자부터 그 전 거 바로 보실까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7600P 반도체 100% 편입이죠. 요번에 살짝 이탈돼서 7400 왔어요. 다시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까? 정화수 떠놓고 기도한다고 내려갈 수 있을까? 안 내려가요. 내려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잖아. 내려갈 수 있는 악재 요인이 있어요? 아예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막아달라고 뭘 막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지난 1기 정부 때나 지금 2기 정부 때나 시장은 폭등 낼린데. 검색기에서 이렇게 떴을 때 기준과 그리고 검색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의 기준, 그리고 뭐 32만 원까지 매수세에 나왔던, 또 33만 8천 원까지 매수세에 나왔던, 이게 37만 원까지 가고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37만 7천 원 가고 이제 꺾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36만 원대 편입했는데 고점에서 정점 인식이 잡히고 꺾이면 차익 실현해야죠. 근데 요거는 6월 2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월 29일 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삼성전자가 한 15%더 올라갔어요.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일일이 윤정두가 하나하나 설명해야 돼? 아니, 5번의 전량 차익 실현인데 편입한 단가보다 다 위에서 팔았고, 그리고 재차 저점에서 사고 또 위에서 팔았는데, 다 팔고 나서 15%더 올랐다고 해서 내가 매매 안 하고 유지한 것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났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꼭 안타까운 건 마지막 자락에서 이탈되는 분들이 나와요. 안타까운 거죠. 6월 9일 삼성전자는요, 우리가 5일, 8일 강력하게 매수했는데 6월 9일자 삼성전자는 9%대 강세,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8%, 16%대 강세입니다. 거기서 살짝금 눌려질 때 장 막판에 10%씩 현금화해서 20%의 현금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현금화를 지금 안 해요. 갈등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합니다. 안 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매수 평균 단가보다 위에 있고 수익 기준인데, 앞에 5번 차익 실현 재편입할 때 대비 더 여유로워졌는데 기술적으로. 근데 여기서 왜 서두르냐고. 그때는 서두르지도 않던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대처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31만 1천 원에 매수가 나왔어요. 어제 6월 9일 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3.38% 움직였는데 매수 신호가 33만 3천 원에 나왔다? 그것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신호가 나올 만큼 거래가 진짜 수반되고 강력한 양봉으로 형성이 됐다는 점. 그런 부분들 다 염두에서 대처해야 돼요. 삼성전자 주봉 월봉 다 보여드렸었고, 결론은 이 흐름 속에서 바로 전 거래를 보시면 어때요? 음봉으로 저렇게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월봉 기준에 양봉으로 돌려놨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음봉 떨어졌을 때 공포감 갖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무너집니다, 이게 아니라 걱정 마세요. 그때 이미 우리는 5월 10일부터 차익 실현 재편입했는데 못 쫓아 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신고가 나옵니다. 당연히 탄력적인 흐름 나옵니다. 다만
V자형이냐 N자형이냐인데 N자형이 오히려 더 좋다. N자형으로 나오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N자형 혹은 이걸 V자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각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상세대 신고가에서 살짝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속도 조절이 일부 있죠. 물론 SK스퀘어는 뭐 사상세대 신고가이긴 합니다만 그런 종목이 좀 있어요. LG그룹주를 초전 박살해서 일부에 반등, 로봇주들 초전 박살난 상태에서 일부에 반등, 네이버 박살난 상태에서 일부에 반등. 신고가 내는 종목 있네? 없어요. 고 신고가의 흐름에 대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부분이 N자형으로 나오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어제 저렇게 신고가 찍고 돌릴 때 그 엄청난 강도의 매수 강도,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올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의 기준. 바닥에서 윗꼬리는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인다잖아. 요 차트를 또 잘라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부터 한번 잘라볼까요? 그러면 잘라보시죠. 저 부분부터 자르겠습니다. 일봉 차트 기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유튜브에 오시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멋을 떠나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6월 8일 날 7,600에 100%의 강력한 초강력한 매수. 8,100부터 반도체 본격적으로 재편입. 이거 여기서 하면은 지금 수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고쳐야 되겠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걸 고쳐도 이제 뭐 링크 범위가 안 나오겠지만 그저 링크에서는 수정이 안 될 수 있겠지만은 제목이 이게 자칫 잘못 보면은 그 본격 재편입에 5차례 100% 차익 실현이잖아요. 그리고 재편입이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 보면 여기서 한 방에 100% 재편입된 걸로 착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 이거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좋아요가 얼마나 많냐고. 동영상 수정. 여기에서 8,100포인트의 반도체 본격 재편입 55%의 비중. 55% 비중, 50% 비중이죠, 반도체는. 그죠? 자동차 5% 편입했으니까. 비중, 본격, 재편입. 5차례 전량 차익 실현. 엔드. 여기 이제 5번째 재편이지. 5차례 재편입. 5번에 여기도 뭐 도형이 안 들어가나? 뭐 앞에 도형 같은 게. 이렇게 해서 이 수정을 해놓습니다. 저도 저걸 볼 때마다 예를 들어서 볼 때마다 (100%를) 저기서 재편입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시 현상이 잘못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8,100포인트 반도체 본격 재편입이잖아요. 위에는 썸네일에는 5차례 100% 익절, 그리고 현구간 55% 재편입이라고 명확히 써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5차례 100% 재편입, 그럼 지금 5번째 재편입이 돼 있다고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50% 여기서 100% 채웠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농담해라.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사해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강연회, 제일 중요한 강연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냐? 식사하러 가셨나? 그렇게 해서 자제분께서 오신다고 하신 2분, 그리고 기존에 예약하시겠다고 먼저 연락 주신 분 1분, 그 3분의 명단을 줘야지. 주말에도 올려놓지. 다음 주면 당장 강연의 주간인데 듣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존에 또 2분, 5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한 2자리 남아있을 겁니다. 강연의 자리가. 강연의 자리 2자리 남아있다라는 거 그 기준하고, 그 다음에 VVIP
1개월에 550 기준에서 수익 내시고 연장을 하시든 그렇게 기준을 잡으십시오. 차트 자릅니다. 차트 잘라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을 자르고 그 다음 범위에 그럼 이 위치에서 지금 차익 실현해야 되냐 가져가야 되냐 그것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지금은 그 근거 부분을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 기준에서 그 근거 부분이 펀더멘탈적으로 중기, 장기 다 볼 수 있는 위치다. 근데 이제 목표치가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줄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벌써 1시네요. 빠르게 녹화를 해야 이제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했던 부분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익 실현했던 부분이 이게 10일에 5월 10일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요걸 놓쳐서 윤정도가 아쉽다 표현을 했더니 뭐 엄청나게 뭐 전략이 잘못된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잖아요. 여기서 차익 실현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나니까 아 왜 차익 실현했지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재편입해요? 재편입할 수도 있지. 왜 더 고점에서도 산 적이 있으니까. 다만 저 자리는 아니다 시험하는 게 옳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기다 대고 왜 매수세를 안 줘요? 거기서 또 싸움 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윤정도 기준대로 쫓아오시면 돼. 저기서 첫 번째 재편입을 여기서 못했잖아요. 그게 심리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던 거고 결국은 윤정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격이 옵니다. 그래서 이날도 움직이다가 양봉에서 밀려서 꼬리 달려서 개파락 나왔죠 맨 처음에. 이날 종가가 여기잖아요. 저 종가 대비해서 밀려서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그래서 기다리고 가격 반발력 살짝의 꼬리가 나오든 프로그램 매도가 제한적이든 그럴 때 이제 편입의 기준 잡는 거죠. 아유 원익 IPS도 상한가 진입하네요. 18만 3천 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상한가 300원 모자랐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던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다시 꼬리 달릴 때 또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아 이건 냅두면 더 간다며 왜 자꾸 팔라 그러지 이런 볼멘 소리는 나와도 야 그래도 덕분에 여기서 전략 매도 야 요 바닥에 재편입 야 여기서 차익 실현 그 흐뭇하고 행복한 상황에 왜 한 명 두 명의 소수 인원이 멀어가는 거를 그거를 우리가 못 견뎌내면 안 되죠. 저도 윤정도도 그 소수 의견도 전화도 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게 꼭 보면 VIP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왕좌. 응?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편입이 여기서 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농담해라. 딱 재편입하고 음봉만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야 이거 여기서 이거 더 밀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비관론자들 악쓰고 막 난리치고 결론은요. 다음날 바로 갭상승에 슈팅?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아쉬운 게 또 하나가 발생이 되는 거죠. 뭐냐면 차익 실현 범위가 사실상 여기서 차익 실현했어요. 삼성전자이겠죠. 29만 2천 원에. 29만 2천 원에 이 라인 보시면 바로 위에서 차익 실현했더니 물론 갭상승이어서 수익은 월등히 발생돼 있는 거죠. 27만 원짜리를 29만 원을 팔았으니까 27만 원이 재편입한 거네요. 그 10% 수익 났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아쉽지. 근데 얘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 기준은 하이닉스가 문제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오버슈팅이 182만 원에 팔았는데 200만 원까지 올라와서 그게 짜증스러웠던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박수치고 기다려서 저점 깨지기 아니 큰일 날 소리예요. 윤정도가 언제 그렇게 전략 잡은 적 있어? 결론은 이렇게 따라붙었어요. 요 가격이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얼마 안 돼요. 한 2% 위로 따라붙은 겁니다. 여기서 10% 밑에서 사고 여기서 또 10% 밑에서 사고 위에서 차익 실현 10% 밑에서 재편이 또 위에서 차익 실현 10% 밑에서 차익 재편이 그럼 여기서 2% 줘봐야
냅뒀더니 더 가더라. 냅두니까 수익이 더 절대 아니지. 여기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확정되고 재편입인데. 안 그래요? 이때 기준은 하이닉스가 이제 오버슈팅이어서 거기서 심리적으로 좀 불편했지. 하이닉스도 충분한 수익이잖아요. 그게 따라 붙었는데 더 크게 올라가. 이게 사상 최대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 크게 올라갔죠. 31만 8천 원의 재편 차익 실현한 거야. 50% 미증 물량을. 응? 그리고 나서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오잖아요. 개장 초부터 강력한 매수를 했고, 차익 실현을 했고. 어떻게? 요만큼이 다 차익 실현이지. 재편입이지. 75% 채운다 여기서. 77.5%. 응? 얼마나 멋져요. 이게 어떻게 왜 매수한 안 줘요? 이런 게 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원익 IPS 지금 상한가입니다. 원익 IPS 상한가. 상한가 하면 잘라야죠. 뭐 두 장을 갖고 나가더라도 화살표가 상한가로 돼 있는 걸 우리가 그게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체 지금 뭐 종목군들이 많은 종목군들이 뭐 슈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가요? 원고 작업하는 분? 내가 지금 못 자르니까 듣고 계세요? 상한가 지금 형성이 돼 있죠. 안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HPSP도 상한가고. 화장실 가셨나요? 제가 일단은 뭐 잘라놓긴 할 텐데. 왓츠는 캡처해서 이거 상한가 화살표 있는 걸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두 장을 갖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제한적으로 보이면은 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쉽지는 않죠. 중간중간에 3% 이상의 변동이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 어쨌든 여기서 재편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부분이 아쉽게도 차익 실현 부분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전부 여기서 차익 실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요 오버슈팅이 좀 아쉽게 된 거였고 하이닉스의 기준은 요 앞부분에 여기서 오버슈팅이 좀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10% 밑에서 하고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10% 수준 밑에서 하고 여기서 또 차익 실현하고 한 번 따라갔는데 그 수익도 10% 수준의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이 이런 바닥에 재편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29일 날은 선거를 앞두고 불편하다. 응? 좀 과도한 오버슈팅도 있는 것 같고 불확실성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날아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제가. 근데 결론은요, 이탈하신 분이 없어요. 오히려 신규 가입자가 많아. 100% 현금화해주는 윤정도 이런 사람이 없구나. 신규 가입자가 월등히 많고 이탈한 분은 세 분. 그것도 내부 전화해서 앞서고 뭐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따지는 분들. 그러면 뭐 앞으로는 뭐 또 안 그러시겠지만은 그런 전화가 오면 그냥 동영상대로 보시고 동영상대로 전략 대처하세요. 끝. 그분들을 왜 가르쳐? 나도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전화 오면은 이때 차익 실었고 이때 재편입했는데 뭐 수익 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안 그렇게 됐다고 하고 악쓰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를 서로 할 거예요. 응? 대한전선 최고점에서 매도했잖아요. 그리고 50% 빠졌죠. 제가 볼 땐 그분 계좌 깡통이란 말이야. 근데 주력주는 안 갖고 있고 그런 대한전선 왜 갖고 있었으면 폭등했을 텐데 그거를 정리하겠냐고. 폭락이라고 50% 깨졌다고. 그런 분들은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계좌 지금 거의 뭐 깡통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요 차익 실현은 전량이 아니라 20%만 했어요. 20% 차익 실현 그리고 여기서 재편입했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신규 매수. 근데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그대로 두겠습니다. 두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만 해놓을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뭐냐면 비중 유지 신규 매수 강화, 비중 유지 신규 매수 강화 이렇게
지금 차익 실현이 아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위치죠. 요거 그림으로 땡겨오고 그대로 다시 또 설정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에요, 신. 농담이 아니라 이 정도면 신이지. 어떻게 저점 고점을 다 맞춰? 근데 딱 한 번만 위로 따라붙은 거고, 따라붙은 것도 실패가 아니라 엄청난 성공이 돼서 더 위에 10% 위에서 또 차익 실현이 되고. 이런 게 어딨어,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소름 돋아. 실전 투자 대회 나간다 하면서 여태까지 못 나가고 있어요. 실전 투자 대회 나가면 싹 난리가 나겠죠. 수익률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얘 땡겨와서 놓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변동률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그거에 맞게 이제 우리도 들어올랐으니까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하이닉스 20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150%, 250%이 흐름 대비 그 지극히 제한적이 한 100%뿐이 안 올랐거든. 그러니까 등락 범위의 기준도 조정의 기준에서는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포트 비중 기준인 거예요. 전체 포트 비중에서 반도체를 이제 뭐 100%를 갖고 있는 설정 범위에 지금의 기준에 어디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했었는지 12일의 기준입니다. 일봉 차트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의 날짜 그리고 비중 비중이야 뭐 100% 차익 실현 절반의 재편임 100% 차익 실현 절반의 재편임 100% 차익 실현 77.5%의 재편임 100%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왼쪽으로 이제 칼을 당겨 오고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촘촘해졌으니까 당겨 오고 얘도 최대한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오고 이렇게 해서 재편입 그리고 재편입 차익 실현 그래서 뭐 매번 이렇게 다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왕좌왕하는 흐름이 아닌 완벽하게 좀 같이 전략을 꾸려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설정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막판의 기준이 아니고 하이닉스는 막판에 233만 3천 원의 차익 실현 이후에 200만 원 재편입이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렇게 칸이 이제 매수 칸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지금 6월 10일 11일이죠. 11일 and 12일 기준에 100%
비중 유지인 거죠. 비중 유지, 신규, 강력, 신규, 편입. 그죠? 그 다음에 저건 이제 매수 단가, 평균 단가고, 밑으로도 살 수 있었고, 위로도 따라붙으면서의 전략을 설정해놨다. 저 꼬리에서 차익 실현할 거냐의 여부에 저는 지금 차익 실현 안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도 놓고 볼 건데, 과연 이제 지금 이제 34만 원 수준인데 이게 20%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저점을 안 깼단 말이죠. 저점을 안 깬 상태에서 돌렸단 말이죠. 어? 그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안 깬 상태에서 돌려서 들어 올렸다. 비슷한 위치입니다. 34만 원 넘기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반등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지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기준에 고점 대비 지금 9.53 밀려 있거든요. 얘가 8.58 밀려 있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날 야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정이 확장이 되겠죠. 근데 조정일 거냐 아니면 아닐 거냐, 그러니까 조정일 거냐 아니면 추가 강세 신고가를 향해서 갈 거냐 했을 때 신고가를 다이렉트로 뚫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3, 4% 이런 강세 흐름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력주 유지하고 여타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의 종목군들을 또 설정해서 볼 수 있다. 그럼 왜 비중 유지하냐? 이제는 여기서 가격 조정이 아닌 옆으로 횡보의 조정.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했는데 재편입할 수 있을 만큼 주가가 그래도 뭐 예를 들면 3%, 5%, 지금의 변동이면 5% 이상 10% 이렇게 내려와야 재편입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려올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 주변 요소도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일봉을 놓고 보시면 또 주봉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작업된 거를 좀 주세요. 작업된 거를 미리 그냥 주시라고. 한꺼번에 안 몰아서 줘도 되니까 삼성전자든 뭐 방송하면 새로 자른 거든 녹화가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마무리해서 뿌릴 거니까 하이닉스도 매수를 또 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이제 주봉을 자르고 이제 일본을 못 잘라놨는데 여기 보시면 또 볼 거예요. 이경률이 주봉 기준에 급등이 나와서 살짝 움직임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 위에 고점 있죠. 저 고점을 단박에 막 뛰어넘어서 과열권으로 인식되고 그런 위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봉의 기준에서 저점을 한번 훼손했지만 바로 훼손된 부분을 바로 되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그럼 20% 이상의 조정, 21.57까지 밀려내려오긴 했지만 또 20%의 가격 반발력, $1000 25센트를 설정을 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약보합이기 때문에 지금 $1000 지금 일본 기준 잠시만요. $995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000 25센트의 기준이 그게 20%의 급등인데 그 부분의 흐름. 그래서 시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간의 기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900 제가 아까 그걸 잘못 읽었네요.
103달러라고 잘못 얘기했잖아요. 잘못 얘기했어요. 103달러가 오른 건데, 그래서 995달러 87센트인데, 그걸 좀 잘못 얘기했어요.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보면서, 어이, 뭐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고점 대비 삼성전자는 이제 현재 기준에 9% 빠져 있고, 얘는 8%대. 그렇게 해서 뭐 급격한 조정이나 이런 범위 기준이 아니라, 이거를 잘라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작업된 거 뭐지? 작업된 거 그냥 멈추고 한번 올려놔 줘봐. 월봉 차트는 차트를 새로 잘라달라고 한 거고, 지금 내가 지금 삼성전자 지금 영상 녹화 들어 1시간 반이야. 한 시간 반 동안에 요거 좀 자릅시다 해서 얘기한 게 방송 화면 캡처하는 것도 있고, 신규적으로 삼성전자 컨센서스 좀 자르는 것도 있고, 저점에서부터 지금 들어올리면 1000달러 25센트 기준, 1025달러의 기준. 그래서 여기까지의 반등을 놓고 본다라는 거고, 20% 반등까지 확대해서. 그리고 15% 반등이 981달러인데, 그거는 벌써 이미 넘긴 거고, 982달러 50센트. 요 기준이고, 그건 넘긴 거고, 지금. 996달러니까. 그리고 10% 반등이 939인데, 요 부분은 일단 뭐 선이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일단 뺄게요. 이미 넘겨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저점 부분은 871달러를 그대로, 거기를 살짝 하회는 했습니다만, 빠르게 돌렸죠. 빠르게. 다음 날은 갭상승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당일날 기준에 꼬리를 급격히 달고.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에서 재차 뭐 이때처럼 저점이 순간적으로 이탈된다 할지라도 바로 꼬리가 달리고 돌리고, 그리고 조그만 모멘텀에도 신고가를 향해서 갈 정도의 실적 개선 폭의 기준은 뭐 월등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 설정 범위의 흐름을 한번 놓고 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스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반등의 그 크기가, 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들어오르는 것 같지만 이미 이 친구도 반등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거거든요. 20% 수준. 그래서 그 반등의 크기가 추세적인 강화로 더 연동이 될 건지, 쉬어갈 건지, 쉬어가더라도 가격 조정이 깊게 나올 건지, 옆으로 좀 횡보하는 조정이 나올 건지, 그걸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 반발력이 얘도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쨌건 저점을 찍고 나서 돌린 폭이 그러면 16.56이고요. 16.56.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기준은 지금 17%,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 거죠. 하이닉스가 오늘 좀 덜 움직인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고점 대비해서는 제한적이에요. 조정이 여타 이 종목군들 대비는. 근데 바닥에서는 23%입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가격 조정으로 깊어진다라는 해석보다는 옆으로 좀 횡으로 쉬어가면서의 기준이 잡힐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금 차트 부분을 넣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조정을 해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월 12일 기준에 마이크론. 자, 229만원 공방에 하이닉스 매수엔을 낸다 그랬어요. 229만원 공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꼭 명목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놓고 보지 않더라도 226만 5천 원이니까 1%
해주면은 229만 원 정도 나와요. 229만 원에 2차 편입의 기준, 3차 편입이 되겠네요. 오늘 기준에 45% 비중까지 꽉 채워서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8차 목표 주가 285만 원까지, 요걸 좀 수정을 할게요. 8차 목표 주가 247만 원이 기준 목표 주가였고 280만 원, 그 정도. 그것도 좀 높긴 한데.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부분을 한 번 더 매수를 냅니다. 그래서 SVIP와 VVIP 기준에서 발송을 합니다. SVIP, VVIP, 그리고 VIP도 발송할게요. 어차피 비중 다 채운 상태니까, 신규 편입자의 기준에. SN을 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33만 9천 원 공방이면 매수를 또 낸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 맥락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제 그 현재 시간 기준에 이제 11일자 차트가 되는 거고요. 요 고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똑같아요.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서 중간에서 이제 맴돌는 흐름이 된 거죠, 사실. 반등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최고점을 넘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뭐 최저점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최저점 훼손한 날도 종가 기준에 가파르게 돌려서 마무리를 졌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씩만 지나서 움직이면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자체가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목표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0%는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이제 10%는 빼서 이렇게 됐죠. 저점까지 내려온 게 21%였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10% 범위는 깨져 내려왔던 범위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재차 980불이 이탈되면은, 그 흐름이면은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낙폭이 다시 일부 형성이 되겠죠. 종가 기준 뭐 2%니까. 그랬을 때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벌써 이미 거래일수로 7거래일째, 6거래일 동안 가격과 그 다음에 기간에 횡이 나타난 거예요. 차익 실현보다는 유지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더 위의 흐름까지도 감안해서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에서의 주봉 보시면, 이격이 이제 급격히 돌려져서 이격이 좀 다시 위로 상향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별장 2편 이격도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것을 놓고 보실 때 매번 강조드리지만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어떤 거, 이 앞전 고점을 못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는 이미 신고가고, 그리고 이제 저 꼬리까지 이제 들고 올린다 했을 때, 뭐 당장의 금요일 날 넘기지 않더라도 다음 주에 형성을 하면은 캔들의 종가의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의 이격도의 다음 주의 기준은 변동률의 크기니까, 평균 단가의 기준이니까 다시금 좁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 고점의 이격을 넘겼을 때, 그러니까 신고가의 기준에서 탄력이 더 확장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달러 26센트 똑같은 기준에서 이제 목표치 설정 범위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달러 26센트, 25센트, 1달러 1025달러. 아우, 저도 지금 뭐 잠을 못 자니까 거기다 신경도 날카롭고,
$1026, $1025의 기준. 그래서 $1026 그리고 이 정도 범위까지 당겨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1025 정도. 그 다음에 $982. 그래서 $982. 여기까지. 이 정도 범위까지 이제 가격 반발력을 본 건데 넘긴 거죠. 그래서 10%는 이제 뺀다고 그랬어요.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지 않고 뺀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저점 부분만 최대 20%의 저점까지의 흐름인데, 요거는 이제 그대로 일단은 열어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가격 조정 부분도 20%까지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죠, 점점. 그죠? 그래서 재차 15% 수준으로 좀 높여놓고 대처하는 기준을 새롭게 전략으로 꾸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MA 기준, 앞전에 기준 수준까지는 부딪혔는데 정점의 인식이 잡히는 구간, 그 구간 이격률만큼 확장돼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어느 방향으로든 튈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금요일 정규장의 기준의 흐름을 폭등은 아니다 할지라도, 폭등이면 좋고요. 폭등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은 급격한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얘도 주봉을 가지고 와서 잘라서 봅니다. 그리고 전체 차트 신규적으로 자를 부분을 뭐 어차피 S&P 500 지수 이런 쪽의 차트는 전일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범위 내에서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 하나만 더 자를게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차트는 직접적으로 조금 있다가 전략 녹화를 하게 되면 그때 자르고,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 하이닉스 녹화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후성이든 HPSP든 원익 IPS든 지금 심리적으로 녹화하기가 좀 컨디션이 많이 벅차요. 그래서 고가 부분, 그 다음에 급증갭 발생된 부분이 훼손이 안 되고 그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는 유지하겠다.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또 혹은 요 위치와 갭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요 위치가 됩니다. 요 갭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갭에 대한 목표치를 다시금, 갭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저 위에 갭은 사실 훼손이 되긴 했지만 아래 주요 갭은 또 훼손이 안 돼 있어서 이 범위의 목표치가 설정 범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6월 5일 저가가 아니라 저 저가가 언제 저가죠? 저도 명확하게 수정을 해놓을게요. 6월 5일, 8일, 9일 저가죠, 저게 9일. 6월 9일의 저가. 여기도 6월 9일의 저가. 됐죠? 6월 3일의 고가고 6월 9일의 저가고, 여기도 6월 9일의 저가고 6월 밑에도 6월 9일의 저가고.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화살표 위치 좀 수정해 주고요.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어차피 이제 손이 많이 가서 원고 작업자도 뭐 작업을 하다 보면 손이 많이 가고 뭐 하긴 할 텐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속도는 빠르겠죠 일단은.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저점이 한 번 더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9일에 저점이 이제 형성이 됐던 거라서 순식간에 이제 찍고 이제 돌린 거라 뭐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않아요. 저 정도로 힘이 세다의 기준으로 오히려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11일 기준에 주봉 차트고요. 그다음에 얘도 이제 뭐 이거는 굳이 새롭게 안 자른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렇게 해서 주봉 차트의 의미가 있으니까 주봉 차트 한번 보고 자를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월봉 보겠습니다. 일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봉의 기준에 이격에 대해서 뭐 그다지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저기를 교수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저거를 교수형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일봉의 기준에서 이격을 일단 빼놓고 얘도 뭐 저도 지금 건강 상태도 안 좋고 10일까지 잘라놨는데 결론은 저 11일 방송하면 그리고 방송 이후에 바로 슈팅이다. 얘는 뭐 보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저가가 9일, 8일 조금 전에 그 8일, 9일 9일이 맞죠? 얘도 9일일 텐데 그러면 그죠? 9일이죠? 위에 제가 좀 써놓은 게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9일 기준에서의 저가 9일 기준에서 저가가 11794 수정이 안 돼 있구나. 시간이 걸리는데 삼성전자 한번 뿌리려고 지금 녹화를 잡은 건데 역시나 녹화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앞에 수정이 돼 있었네. 어찌됐든 11794 대비해서 이제 10%의 기준과 11794 1호 129735 1297357 그리고 15%까지 반등이 1179415 13563 그리고 1356327 그래서 시장의 조정은 15%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었고 그죠? 15%대까지 그리고 되돌림의 흐름은 저점 찍고 얘는 뭐 종목의 기준은 아니니까 11.68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줄 거놓고 얘 갖고 오고 하이닉스는 별도로 자를게요. 어차피 자르긴 잘라야 되고 하이닉스도 다시 뭐 슈팅 나오고 삼성전자도 고점 돌파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 우리가 끌려간다의 개념보다도 우리의 흐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끌려 올려진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뭐 이상할 건 없어요. 반등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다시금 이제 잡아서 보여드리면 10%의 반등이 12973 973 973 이 정도 범위 그리고 어차피 이제 위로 끊어드리는 거니까 15%의 반등의 범위가 13,56327입니다. 13,56327 여기까지 반등이 나와도 앞에 고점이 신고가가 있잖아요. 그 신고가 돌파 시도일 때에 거래가 출간되고 또 이슈가 불거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해보면은
저 위치 15%까지 시장 지수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불편한 건 없다. 어? 거래가 안 실려도 되고 저건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발력으로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칫 뭐 조금 이상하다, 눌릴 것 같다. 그럼 그때 뭐 기준 잡아서 대처하면 되죠. 고점 대비해서의 15%는 11898입니다. 11898. 뭐 이 정도. 899 뭐 이 정도. 그래서 딱 15% 정도 수준의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돌린 게 지금 11%대 흐름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추이 추세가 뭐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이거 반등이 뭐 전고점 못 넘길 거야. 난 넘기면 따라붙을 거야. 그런 상관없어요.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넘기면 그때 따라붙어도 상관없죠. 비중을 매매를 안 하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5월 10일부터 차익 실현 현금화 재편입 이걸 안 따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리해도 머리 꼭대기에서 그죠? 머리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편한 게 없죠. 그리고 차익 실현 재편입 하신 분들도 지금 재편입 구간 바닥에 놓여져 있으니까 200만 원, 하이닉스 200만 원, 삼성전자 31만 5천 원, 그리고 SK 스퀘어 108만 5천 원. 그래서 평균 15% 평균 10% 15%? 응? 네, 지금 방송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차익 실현을 하셔도 상관이 없죠. 위로도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했잖아요. 뭐 차익 실현하고 무조건 정화수 떠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부채도사야? 비나이다 시장 폭락하게 해주십시오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알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은 예측할 수 있어도. 그래서 그 시장에 맞게 대처할 수 있다 하시면은 뭐 현금화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까지 강력하게 뭐 차익 실현 이게 아니라 유지. 이게 뭐 실패가 되더라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실패가 돼도 저점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희박하기 때문에 깨지려면 벌써 그 전에 깨졌어야죠. 밀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기간적인 흐름이 좀 필요한 위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 오른쪽 그 빨간색 우리 박스 기준은 저 정도 위치로 대밀렸을 때 이제 뭐 본격적으로 더 재편입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안 내려올 걸로 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는 한 템포 뒤로 미루겠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차트는 이제 다 자른 거예요. 다 잘랐습니다. 다 잘랐고 지금 이제 뭐 마무리돼서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지 놓고 보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한번 쭉 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대처가 되겠냐고요. 혼자서 대처가 안 되니까 이제 윤정도한테 도움 받으려고 오시는 거고 한데 VVIP방 또 강연에 전부 활용하셔가지고 제발 좀 뭐 수익 기조를 제대로 좀 가지고 가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좀 얘기할 때 좀 아까도 뭐 꺼져가지고 제 차 물어봤었잖아. 컨센서스 부분을 내가 자를게요 그냥. 지금 잘라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이 다시 또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서 잘라달릴 수도 없고 저 차트 위치나 그 자료 위치 제가 수정하면서 그때 다시 얘기를 하든 방송하면 그리고 미처 못 잘라놨던 부분하고 삼성전자도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도 저거 월봉 차트를 한번 자르자고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 정리를 해놓고 자료 정리 제가 마저 해놓고 하이닉스 차트를 제가 마저 자르든 해서 일단 삼성전자부터 먼저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 뭐 합류하셔가지고 수익 범위 같이 가지고 가십시오. 왼쪽 부분에 전화번호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1시간 50분씩 뭐 녹화를 하려고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계신 분들 전략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조그만 기준에서도 민감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내 자산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거기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 미국 시장 본다고. 제가 본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만. 그러니까 2부 아직 안 올라왔으면 안 올라 있다고 얘기를 올려놓으면 되지. 그리고 뭐 저 작업할 분량이 많아서 좀 많습니다 하면 올려놓으면 되지.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1시간 40분, 50분 녹화하고 있는데 예? 컨센서스 좀 올려주셔야 하는데 안 올라오니까 예? 서로가 짜증이 나는 거지. 고생하면서도 예? 굳이 안 들을 얘기를 듣게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컨센서스를 잘라달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의 전략을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준의 컨센서스 이 부분이 이제 어차피 내가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자를 텐데 예? 이 부분을 자르자라고 얘기를 했고 하이닉스도 이 부분까지 2개를 잘라야 되니까 삼성전자 거는 내가 지금 자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방송화면에서 그렇지 삼성전자 2부가 올라와야 이제 뭐 방송화면을 자르긴 할 텐데 올라오면 방송화면을 좀 잘라가지고 아니면은 전일 방송에서 잘라도 되고 그 전일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저 컨센서스를 너무 이제 장수가 많으니까 묶어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묶어서 가자. 아까 컴퓨터 꺼져가지고 못 들었다면은 주봉 차트 잠시만요. 왜 이렇게 돼 있지? 어차피 주봉은 이제 안 쓴다 그랬죠. 좀 전에 일봉 얘기 좀.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날짜든 상관없으니 삼성전자 부분에 컨센서스 나열된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 그리고 이 컨센서스 시계열 부분이 이제 5월 10일이 예? 어떤 거였어요? 5월 10일이 8,000포인트 찍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전량차익 실현을 하고 비중 조절을 병행을 했던 거고 이렇게. 그래서 343조 전망에서 358조로 늘었는데 7,400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주가 조정이 결국은 실적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주가는 지수는 8,000 위쪽 당연히 주가도 그 당시 위쪽으로 올려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논리를 말씀드립니다. 그 논리를 일단 하여간에 뭐 마무리 짓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